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동문, 소위문, 서소문, 한양 도성의 사라진 옛문 소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과 같은 포스터가 바로 현재 한양도성 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전시되고 있는 이 옛 문이었었던 소위문 전시회가 되겠는데요. 이를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1395년 궁궐과 주요 사직을 완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해인 태조 5년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한양도성을 닦게 되는데요. 이 한양도성을 쌓음과 동시에 성문을 만들어서 도성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문을 세우게 되는데 숙청문, 홍화문, 흥인문, 광희문, 숭례문, 소동문, 돈이문, 창의문 등의 많은 문들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소위문은 숭례문과 돈이문 사이에 위치해서 도성의 서남쪽 통행로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 광희문과 함께 시신을 성 밖으로 옮기는 성문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동문이라고 불렸었다가 나중에 소위문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소동문, 소위문, 서소문, 시구문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7km에 달하는 이 한양 도성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도성과 더불어 문루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위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대문이라고 불리우는 숭례문과 서대문이라고 불리우는 돈이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의문은 소문으로서 이렇게 통칭되어 왔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일찍이 서소문이라고 불렸었던 소의문의 옛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사진 자료로서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 문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 속에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요. 한양 도성 중에서도 소위 이 서소문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숭례문과 그 다음에 돈이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동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또 소의문으로서도 불려졌었던 것이 이 서소문에 되겠는데요. 이 한양도성 서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왕산과 남산에서 발원한 만초천이 한강과 연결되는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물자 운송로인 한강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주로와 강화로 등의 조선시대의 주요 간선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었던 곳에 위치한 것이 소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아현인 애호계가 서강으로 가는 길이고요. 약현이 용산으로 가는 길로 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어깨가 부딪히고 수레가 부딪히는 곳이라고 불렸었을 정도로 유통이 많이 이루어졌었던 곳이 바로 이 소위문 밖에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국의 물자와 세곡이 한강 폭우로 모여들어 소위문을 거쳐 도성 안으로 운반되어다 보니까 소위문 일대는 육로와 수로의 요충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문, 소위문, 숭례문 이 세 개의 문을 우리는 흔히 삼문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도성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집들이 가득 들어서 있었고 만초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대단히 번화했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근익의 연려실기술을 내용을 보더라도 이 당시에 서남쪽에 있는 문을 소위문, 칭속소문이라고 하였고 또 수구문이 있었으니 이 두 문은 시신을 내보내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도에서 소위문이 중요한 간선도로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속에 남아있는 이 문루 자체가
중요한 이유였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서소문이라고 하는 곳 밖에, 서소문 밖에 칠패라고 불리웠던 시장이 크게 발달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서소문은 도성과 마포, 용산을 잇는 관문이 되다 보니까 이곳으로 삼남지방의 물자가 도성으로 반입되는 통로였고, 일찍부터 관영 창구가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칠패에는 서소문 밖 시장이 종로 이연과 함께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채 칠패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 칠패에는 특히 이 마포나를 통해서 수산물이 거래가 되는 중요한 루트에 해당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초의 어시장이 중림동 어시장이었었던 이유가 그것이고요. 이것이 1975년도에 오늘날의 노량진 시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칠패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노량진으로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중림시장의 쇠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소문 밖으로 이렇게 당시에 동네 이름을 통해서도 대단히 번영을 누렸었던 곳이 바로 이 서소문 지역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소문 일대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더라도 상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 당시에 이곳이 얼마나 번성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러다가 새롭게 신장로가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있었던 문루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문루 자체가 거치장스럽게 된 것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경매로 회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당시 1914년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길을 넓히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바뀌어버렸고, 현재는 서소문로라고 하는 도로 이름만으로 남게 되면서 그곳에 소덕문터라고 하는 표지성만이 남게 되면서 이 예전에 문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소문 고가 차도 서소문로라고 하는 넓은 길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서 문루 자체는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동대문이, 소위 흥인지문이 마치 도로상의 섬처럼 결국 남겨졌고, 한양도성이 회출돼 버리고 이곳은 새롭게 도로가 됨으로써 문루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양도성에 사라진 예문이었었던 소동문, 소위문, 서소문, 수구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